게릴라성 폭우에 충북 곳곳이 순식간에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최근 이런 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현장을 기록한 새로운 블랙박스 영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의 초기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금 들여 리모델링을 해줬더니 월세방으로 둔갑한 보은의 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 도심의 한 교차로에서 과산화수소를 가득 실은 탱크로리가 넘어져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교통통제로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강한 비구름으로 게릴라성 깜짝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에 침수 사태도 속출했는데요. 이러한 비는 종종 반복될 거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을 지나는 차량 바퀴가 물에 잠겼습니다. 교차로는 저수지처럼 물이 들어찼고 도로는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운동장은 아예 흙탕물 수영장이 됐습니다. 넌 집 어떻게 가? 창고에 물이 샌 상점도 짧은 폭우가 남긴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비만 오면 저기부터 가봐요. 저가 샜던 곳이라. 그래 갔더니 지금 또 물고 있어. 지금 그거 퍼내고 있었던 거예요. 낮 한때 30분 남짓 쏟아진 기습폭우로 벌어진 일입니다. 청주 서원, 청원구와 진천 등 충북 중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많게는 70mm가 넘는 말 그대로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배수구가 막히거나 배수 능력보다 시우량이 많은 저지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어. 인근 도로에 쏟아진 흙탕물은 모두 빠진 상태지만 이렇게 미처 물이 빠지지 못한 지대에는 성인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한때 진천과 음성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고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구가 역류한다는 신고가 4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좀 겁나더라고. 이게 완전히 여기가 도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천? 하천 느낌 같이 막 범람하기 일부 직전이어서 이쪽에가. 이번 폭우의 원인은 대지가 달아오른 상태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크게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고기압하고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저기압 사이로 비좁은 공간으로 매우 따뜻하고 이제 많은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청주 기상지청은 오늘까지 시간당 최대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 지하차도 참사 때 상황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는데요. 500m 넘게 물살에 휩쓸려간 차량의 운전자는 간신히 살아나온 뒤 소방의 초기 대응이 엉망이었다고 말합니다. 소방당국이 사고 지하차도의 이름과 비슷한 다른 지하차도와 헷갈렸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차량 한 대가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그려진 차선이 보였지만 중간부터 물이 고여 있습니다. 출구를 올라갈 무렵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속력을 높여 물살을 헤쳐가 보지만 곧 거센 물살에 지하차도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불어난 물에 차량은 물 위에 떠서 이곳저곳 부딪히고 떠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터널 안에는 차가 가라앉아 지붕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어차피 차가 밀려나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창문 쪽까지 물이 차오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7분 뒤 운전자가 창문을 통해 탈출했을 때는 차량이 터널 입구까지 500m 가까이 떠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가 간신히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왔을 때 소방 선착대도 터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는 소형 펌프차여서 구조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불 끄는 사람들이지 구조 장비가 없어서 해줄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넉넉히 보고 있더라고요. 첫 신고 44분 뒤 구조 차량이 도착했지만 그때는 터널이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의 생존자 분류도 엉터리였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가 아닌 1 지하차도에서 구조한 것으로 보고된 겁니다. 이마저도 운전자가 차량 보험 처리를 하다 잘못 보고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첫 신고 접수도 2 지하차도가 아닌 1 지하차도로 잘못 기재한 바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빠르게 구조하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오인함으로써 초기 구조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이에 대해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서 작성을 잘못했지만 지하차도 위치를 헷갈린 것은 아니며 또 빨리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대원들을 보내다 보니 화재 진압 차량이 먼저 도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중대 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혁신과 제도 개선이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충청북도를 비판했습니다. 대책위에 참가한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 김영환 지사가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기업에 후원금을 걷어 안전재단을 설립한다면서 유가족 요구사항에는 답변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유가족들은 유가족과 생존자 가운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사람이 많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청주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충청북도가 재난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는 도내 각 분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재난안전 시스템을 종합 개편하는 것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별도 조직의 설립과 신종 재난의 분석 및 대비책 강구 등 12개의 세부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참사의 교훈을 백서로 남기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합니다. 보은의 한 농촌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공동공간인 마을회관에 세입자를 들여 수년 동안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세금을 들여 마을회관을 원룸 형태로 고쳐준 보은군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장은 받은 돈을 마을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보은군의 한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나 2층에 올라가자 호실 번호가 적힌 방 5개가 나타납니다. 내부엔 화장실 겸 욕실이 딸려 있고 드럼 세탁기와 전기 레인지, 인터넷 TV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방마다 가스가 따로 공급되는 등 최근까지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도 확인됩니다. 매달 돈을 받고 세입자들을 들인 겁니다. 표에서 내가 많고 이제 뜨내기로 이제 들락날락하지 뭐든 애기서 사는 사람은 있고 지금은 저 밑에 다리 없는 사람들 갈 데 없고라니까. 마을회관에서 월세 임대 사업이 시작된 건 리모델링이 끝난 뒤인 2020년 초. 2층은 원래 회의실이었는데 공부방과 반상회실이 필요하다는 이장 요구에 보은군이 보조금 1억 원을 들여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새로 만든 방들을 한 달에 25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를 받고 건설 현장 노동자 등에게 빌려줬습니다. 건물 용도상 임의로 임대할 수 없고 보조금 사용 목적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선거법 위반으로 이장 자격을 잃은 2년여의 기간에도 자신이 마을회 계좌를 관리하며 불법 임대를 계속했습니다. 모두 3년 반 동안 이장이 자기 명의의 마을회 계좌로 받은 월세는 스스로 밝힌 것만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장은 불법인 줄 몰랐고 비워두는 게 아까웠다며 월세는 모두 주민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 내역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올해만 좀 썼어요. 코로나 올해만. 마을에 쓸 돈만 썼지 저는 개인적으로 10원 절대 번지는 게 없어요. 저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감독해야 할 보은군은 3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거듭되자 해당 이장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월세 수익에 대한 환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통해 이장이 챙긴 돈이 있거나 임대사업을 위해 리모델링을 요구한 걸로 드러나면 보조금 1억 원도 회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출근길 청주도심 한복판에서 과산화수소를 싣고 달리던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사고 수습과 화학물질 누출 우려 때문에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안전문자가 발송되는 등 출근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넘어진 대형 탱크로리 밑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운전석 지붕이 뜯긴 채 뒤틀어졌고 앞유리는 여기저기 금이 갔습니다. 어제 아침 서청주 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과산화수소를 가득 싣고 달리던 18톤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교차로 한쪽 방향 4차로가 통제돼 가뜩이나 출근길 차량이 몰리는 지점에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넘어진 차량을 일으켜 세워보니 차량과 인도 난간 곳곳이 부서진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차량이 넘어지면서 인도 난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고요. 탱크 겉면은 움푹 패이고 찢겨나갔습니다. 특히 탱크 안에 가득 실린 과산화수소 누출 가능성 때문에 일대는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출 경고와 차량 우회를 알리는 안전 문자가 잇따라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소독약이나 표백제에 쓰이며 인체에 닿으면 호흡곤란이나 화상 위험도 있는 화학물질이라 경찰과 소방은 물론 지자체와 환경당국도 출동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보행자 통행도 많은 데다 바로 옆에는 하천이 흘러 우려가 컸습니다. 차량을 일으켜 세울 때도 누출을 막기 위해 간이 울타리까지 설치됐습니다. 누워있어서 이제 어딘가에 막혀있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막혀있던 부분이 열리면서 이제 쏟아지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다 흘러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 막으려고. 다행히 차량 연료만 조금 새어나왔을 뿐 과산화수소 누출은 없었던 걸로 확인돼 2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 아래에 통하는 차량도 있고 하니까 미리 사실을 통지해서 인지하게끔 조치를 취한 거죠. 경찰은 50대가 몰던 탱크로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진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영동군 영동읍 국도 4호선 도로 옆 사면에서 500톤의 암석과 토사가 무너져 내려 2개 차로를 덮쳤습니다.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과 지자체 등은 추가 붕괴에 대비해 양방향 4차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영동군은 무너진 토사 양이 많아 통행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등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인류에 대한 핵 테러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리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방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회견에는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하는 인공지능 바이오 영재고 신설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교 신설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인 영재고는 넉 달 정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규모와 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송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 바이오 영재고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한 학교처럼 운영해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충북의 수건인 우수 인재 유출을 막을 해법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청주 오송에 들어설 국제학교의 설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가칭 오송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입학 수요 등 설립 타당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7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오송경제자유구역이나 개발 예정지에 26개 학급 800명 규모의 국제학교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한 대형 병원 노조가 특정 의사의 폭언과 신체 접촉 등을 주장하며 고발과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병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중순부터 한 외과 의사가 간호사 2명에게 폭언을 일삼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이 제대로 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아울러 고용노동부 고발과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